Hola, amigas, amigos. 지금의 페루에는 여러 왕국과 제국 및 도시와 많은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후에 잉카 제국의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기반이 되죠. 그들이 남긴 유적지와 잉카 문명의 흔적은 나라 전역에 두루 남아있어 페루는 나라가 그냥 하나의 박물관이자 인류 역사의 현장입니다. 남미 여행 마스터 플랜 페루 시리즈 5000년 인류 역사로 1000회 시작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는 까랄 숲배는 노르테치코 문명의 정착지였습니다. 150에이커 땅에 3천여 명을 수용했던 크기의 도시는 사원, 광장과 관계 시스템까지 다양한 예식 및 행정 기능을 갖춘 도시로 특별히 계단식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와 같은 시기에 건설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노르테치코 문명 발견은 1990년도에야 세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문화 사이트로 지정되면서 발굴 작업과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죠. 시간이 지나며 이 대도시보다는 소규모의 잘 관계된 적합한 정착지를 찾아 사람들이 떠나며 까랄 숲배는 쇠퇴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버려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노르테치코 문명의 몰락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노르테치코 문명은 후에 여러 문명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재배와 토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차빈 문명의 농업 기술과 야금술, 도자기, 텍스타일 발전의 토대는 포토시 시대였다 하는데 인구가 증가하며 차빈의 종교적인 영향의 범위는 페루 해안에서부터 아마소니아까지 뻗고 차빈대 우안따르는 여러 문명의 중심지로 그리고 종교 숭배의 장소가 됩니다. 미로 같은 지하 터널과 현재까지 발굴된 세라믹, 텍스타일, 금, 은, 액세서리와 종교의식에 사용됐던 고고학적 유품들에서 당시 이 지역의 번창과 종교적인 역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차빈 시대의 평화로운 성장과 공존의 시대는 점점 문화적으로 지역화되고 전쟁에 취약한 시대로 접어들며 세계의 라이벌 문명이 일어납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는 리마 문명의 터전이었죠.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푸클리아나와 외곽에 있는 빠차까막을 비롯한 여러 유적지가 남아있습니다. 나스카 문명은 동물 모양과 지오메트릭 쉐입 그리고 셀 수 없는 선을 남겼습니다. 작은 조약돌로 그려진 지형의 의도와 뜻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라인이 흐트러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비가 오지 않는 이 지역의 특성 때문이라 합니다. 전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파나메리칸 하이웨이가 불행하게도 이 지역을 가로질러 라인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라인은 다 연결되어 있고 최근 드론 덕분에 80개에서 100개의 새로운 라인과 지형이 발견되기도 했죠. 20평만 마일에 달하는 이 지대에 있는 나스카 라인은 경비행기를 탑승해보고 또 전망대에 올라 다른 각도에서 가까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스카 문명은 파라카스 문명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컸다 하죠. 파라카스 문명은 두개골 시술을 하던 문명으로 개인이나 가족 혹은 그룹이 천에 쌓여 함께 묻힌 머미 번들과 텍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스카와 파라카스 두 문명이 있던 이 지역은 후에 찐짜 문명이 자리 잡죠. 후에 잉카 문명이 흡수되고 잉카 제국 나완텐 수요의 네 지역 중 하나인 찐짜 수요가 바로 이 문명에서 비롯됩니다. 와리 문명은 지금의 아야쿠초를 터전으로 서기 550년경 하나의 도시국가로 일어나죠. 다른 문화권의 외부인을 받아들이며 약 반세기 동안 급성장해 페루 해안의 모든 문명을 통치합니다.
같은 시대에 현재 볼리비아 쪽 티티카카 호숫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띠와나꾸 제국이 있었죠. 와리 문명은 토기를 비롯해 띠와나꾸와 유사한 점이 많아 띠와나꾸 문명의 한 부분으로 혹은 띠와나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최근에 들어와 그와는 달리 별도의 한 제국이었다는 주장이 늘고 있습니다. 두 제국은 신기하게도 같은 시대에 멸망하죠. 기근이나 자연재해 등을 붕괴의 원인으로 추측할 뿐 그 이유는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와리 제국이 있던 지역과 해안가를 따라 치무 문명이 일어나 통치합니다. 거대한 구조물 건축 기술과 엔지니어링 그리고 예술성은 치무 문명이 한 왕국으로 클 수 있었던 이유라 하는데 당시 6만 명 이상을 수용했다는 수도 찬찬의 수천 개의 어도비 건축물과 9m가 넘는 벽과 궁전, 사원을 통해 치무의 번창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직물과 정교한 금속, 세공품 생산에 탁월했고 특별히 치무의 토기 그릇은 그들만의 스타일과 디자인으로 독특하죠. 뛰어난 예술과 공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치무 왕국은 1470년경 잉카에 의해 정복되고 맙니다. 구름의 전사라고도 불리는 짜짜뽀야 문명은 서기 200여 년 전후에 정착하기 시작해 750년에서 800년경에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엘랍은 이 문명의 정착지로 구름의 도시라 불리죠. 해발 3000m의 위치, 입구가 있는 쪽은 610m의 길이의 벽을 쌓아 15에이커 면적 내를 보호하며 도시라기보다는 요새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잉카를 상대로 벌린 저항은 대단했다 합니다. 그러자 잉카는 식량과 물 공급을 차단하고 항복을 기다렸다 하는데 구름의 전사들은 수개월을 더 버텼다 합니다. 이 지역 강과 산벽에서 많은 미이라가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DNA 결과는 유럽 백인이라 하는데 이 또한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모체 문명의 통치자 세뇨르 데 시빤의 무덤은 1987년 발견됐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최초의 왕실 무덤으로 세계 고고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죠. 물론 논쟁의 여부가 있습니다마는 모체는 정치적으로 하나의 왕국이 아니라 공통 문화를 공유하는 자치 정치제의 그룹일 가능성이 크다 합니다. 모체 세라믹은 세계에서 모양과 주제가 가장 다양한 세라믹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당시 시대와 사회를 볼 수 있고 특히 에로틱한 표현과 디자인의 세라믹이 많아 박물관에서도 R 등급으로 섹션을 나눠 보관되어 있죠. 남미 여행 마스터 플랜 페루 시리즈 2부는 페루의 5000년의 인류 역사를 잉카 시대 전까지 정리해 나눴습니다. 12세기 쿠스코 지역에서 작은 도시 국가로 자리 잡는 잉카는 주변 다른 문명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며 13세기에서 15세기 초까지 대단한 발전을 이룹니다. 그리고 15세기 초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정복해 나가죠. 지금의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까지 약 250만 평방킬로미터의 지역과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통치하며 남미에서 가장 큰 제국 따완틴수유를 이룹니다. 잉카,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잉카 제국의 흥망 얘기로 남미 여행 마스터 플랜 페루 시리즈 3부에서 곧 뵙겠습니다. Hasta la próxima!